부산의 한 염색 공장. 업력 35년 차인 이 공장은 신발의 원단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나요? 지금 3월 달에는 사실 2월 달에 비해서 날짜도 길지만은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4월 오다가 한 50% 정도 감소도. 평소 같으면 열심히 돌아가야 할 기계들은 모두 일시정지 상태인데요. 이 기계 한 대에 보통 1억 5천씩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일이 없어서 세워놓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의 다른 공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동률 생산량이 60% 채 안 돼요. 거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기계는 설명 투자는 해놨지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대전시 자양동. 대학가인 이곳은 매년 3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전시 최초 확진자가 이곳에서 나온 이후 거리에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데요. 원래 이맘때쯤에는 이제 계약도 하고 사람들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지갑은 꽉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모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번 달도 모임 안 하고 이번 달도 지금 모임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뭐 죽으려고 가서 모임 하겠어?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의 닫힌 지갑은 주변 상권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토요일 정도는 원래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오세요. 아기들 데리고. 근데 요즘은 가족분들 더 오고 안 보여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상황은 어떨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요국은 앞다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 급증은 수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과 소비, 수출 모두 휘청거리는 2020년의 봄. 바다 경제를 떠받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8년째거든요. 이제 거의 올 12월 달 되면 9년째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 뭐 8, 9년째 하시면서 이런 정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메리츠 때도 다 학생들 마스크 쓰고 다 나오니까 그냥 다 유지가 되고. 뭐 재작년에 그 독감 때문에 또 막 신종플루 독감 때문에 그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타격 안 입었어요. 근데 올해 요번에 최고로 어려운 시기다.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이렇게. 자금 압박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인건비며 관리비 같은 고정 비용은 매달 나가야 돼서입니다. 이런데 종업원들이 문제예요. 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죠. 월급을 못 빼주니까. 월급을 빼줄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장사가 돼야 이제 뭐 월급을 주든지 않을까. 다 이제 좀 된다는데도 다 뭐 안 되니까
막 열흘씩, 20일씩, 5일씩 막 교대. 실물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당장 국민들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실물 부분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민 씨는 요즘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식하시면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건가요, 혹시? 원래는 매일매일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돼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하루 한 5번 정도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괜히 그냥 은행에 안전자산으로 놔둘 걸 괜히 주식을 투자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여윳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 게 10년 전. 차곡차곡 늘어나는 수익만큼 내 집 마련이란 야무진 계획도 여물어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시장이 이틀 연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분간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충격이 커지자 이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엔 일정 기간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크하고 사이드카가 그 틈틈이 발동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동시에 발동된 게 한국 정치 사상 이제 처음이에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받는 쇼크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일 후엔 1500선마저 무너져 내리며 또 한 번 패닉에 빠진 것. 곤두박질 치는 증시를 지켜봐야 하는 이 씨의 마음은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정도만 예상했지 이렇게 진짜 금융위기 때처럼 거의 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경제가? 집 숫자만 보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남은 자금이라도 회수해야 할지 매일 고민 중이라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한데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회복하면은 지금 투자하면 어쩌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아이러니한 감정도 같이 들고요. 최근 주식시장을 뒤흔든 혼돈은 코로나의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공포감이 작용한 탓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그 불안, 공포 심리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외환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무역 구조를 생각하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뭐 이 주식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할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치료제 개발한 이런 회사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 경우는 자금 조달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특히 기업은 뭐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4월 회사채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라고 하는 게 이제 장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버리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자금들이 돌아가는데 회사채 자금이 이제 만기가 돼가 들어오는데 그걸 못 갚게 되면 어떨까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달 당장 2일에 바로 4일부터 4월 달부터 가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묘관이 된 경제적인 파장은 증권, 외환, 채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가 가시화된 실물 부분까지 합하면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실물과 금융 모두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물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금융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쉽게 보는 주식시장, 외환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실물 경제 활동의 이면에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금융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상업활동 자체가 둔화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게 줄어든다. 이게 실물 경제의 경색인데, 그 자체로 곧바로 직접적으로 금융 경색을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종류의 위기가 이제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2008년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단기간의 위기가 아닌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즉각 행동에 착수합니다. 방역중대본처럼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지난달 19일 가동을 시작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현안을 챙기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앞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 국가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아주 강력한 전염병발 이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정부가 빨리 움직이고 해결을 위한 어떤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매주 개최되며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시국 돌파를 위해 시장에 쏟아붓기로 한 100조 원의 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이 100조 원의 절반이 넘는 58조 3천억 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투입됩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소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1.5% 수준의 연이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다른 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 정부는 이런 특단의 초저금리 대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 사격하는데요. 신용 등급별로 신청 창구를 나누어 빠른 대출 실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돈 받기까지의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도 6개월간 유예됐습니다.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동참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란 태풍을 만난 기업들이 잠시 급한 비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매출 감소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부담액이 부담스럽다는 기업이 많아지자 정부는 이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작팀은 이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대전의 한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여행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략 3억 5천 정도의 평균 실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2월에 그 8천 정도가 있고. 아 이게 2월에 네. 실적이 8천만 원 정도고 네. 여기 3월이잖아요. 네. 3월은 빵입니까? 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례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사업을 접을까도 고민도 했지만 정부에서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직원들 입장에서도 회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모두 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신청 서류. 예, 요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또 내가 그 저 휴업 일수를 가령 8시간씩 줄인다. 이렇게 쭉 그 하게 되면은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보면은 신청이 어려워 보이는데 또 여기에 그 신청하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지난달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만 2,360개소, 2019년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부는 신청 기업이 많아지자 관련 예산을 당초 1,000억 원대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사의 경영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로 저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회사와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업종은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1년이라든지 좀 연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상경제회의가 내놓은 조치들이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면 지난달 1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코로나 추경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문현미 씨. 인근 마트에도 들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현미 씨는 요즘 장을 보며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품권 돼요? 네, 되세요. 네. 현미 씨가 말하는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얼마 전 정부에서 지급받은 겁니다. 상품권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4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네. 한꺼번에 다 주셔갖고 아, 요만히 순간 놀라긴 했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 면사무소에서 주셨어요.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7세 미만의 아들을 둔 현미 씨도 얼마 전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약간 실망을 했다는 현미 씨.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가맹점 수에 현금처럼 상품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금으로 줘도 될 텐데 상품권으로 줬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게 딱 돈으로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카드값도 내야 되고 현금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받으면 그거 받았는데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가맹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있어서 애들 일단 그 식자재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장을 보는 일도 많아졌다는데요. 그 이제 상품권을 사신 게 어떤 거? 상품권 받자마자 마트로 달려가서 버섯류랑 두부랑 그리고 그냥 꼬마김밥을 단무지랑 그런 야채들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축협에 가서 고기를 덩어리로 한 3만 원어치에서 한 6만 원어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상품권 한 6장 쓴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생필품 위주로 사용하시죠. 네. 아동 돌봄 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상품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요즘 많아졌어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원래 사용하시던 분은 옛날부터 사용했고 최근에 1, 2주 전부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을 주셔서 더 소비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 데리고 어머니들이 옛날보다 많이 찾아오긴 하세요.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두 곳에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100조 원 중 실물 경제 지원을 뺀 나머지 42조 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투입됩니다. 금융시장에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 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조성돼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재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규모는 당시의 2배인 20조 원. 당장 이달부터 펀드 자금으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펀드 재가동으로 회사채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될 걸로 기대합니다. 달러 선호 심리로 변동성이 커진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선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 돈을 담보로 미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는 외환 거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외환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달러를 찍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 달러 더 찍을게. 찍고 그다음에 세계 주요 국가들한테 달러 부족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막아줄게. 바로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우리나라에서 600억 달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한테도 도움되지만 미국은 세계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세계 경제가 이게 어떻게 불이 그냥 확 죽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화가 부족해서 뭐 거래가 어렵다든지 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한 달여 새 30%나 떨어진 주식시장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증시 회복 때까지 한시 운영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그것입니다. 주시장 안정은 경제 심리 안정, 기업 가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 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주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비상경제회의가 발표한 비상금융조치 100조 원 중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규모는 약 42조 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지원책에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걸 높이 평가한 건데요. 바꿔 말하면 시장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숙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성공할 것입니다.